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부동산 소식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현 시점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혹시 지금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 1월, 2월 기회를 놓쳐서 지금 늦지 않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거고, 혹시 기회가 어디 남았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 전세 만기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 전세 만기 시기별 매수 전략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강남권 분양을 노리고 내 집 마련을 좀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예정된 강남권 분양 9개의 커트라인과 경쟁률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강남권 청약 넣으신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7월 수출 실적입니다. 성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이 수출입니다. 자, 근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1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다시 적자로 돌아섰어요. 7월 수출 실적이 중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1.4% 기록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상반기 때 0.8%로 큰 침체가 나타나고 하반기 때 1.8%로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회복을 하겠네. 그래서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올해 한국의 경제를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1.8% 성장이 나타나려면 7월 수출 실적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6월달 수출이 겨우 4% 감소했고 무역 수지도 1년 4개월 만에 적자를 탈출했기 때문에 7월부터 뭔가 나아질 것이다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수출 감소세가 더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반도체입니다. 마이너스 36.8%를 기록했어요. 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개선될 줄 알았죠. 왜? 삼성전자가 감산도 진행을 했고 또한 AI 열풍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수출 실적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요,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 회복 없이 대한민국 통계상으로 나아지는 개선된 흐름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7월 수출 실적 한국은행 금통위가 남아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금통위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경기 회복 시점을 3분기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1분기 더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7월에 수출이 좀 안 좋았다는 거 예상한 결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금리를 낮추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현재 통화정책 변화의 키포인트는 근원 물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제한되는 요소는 작용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경로 볼까요? 이제 한 언론사에서 10명의 채권 전문가를 예상했는데 올해 4분기 때 인하 전망이 2명, 내년 1분기가 2명, 내년 2분기가 2명, 내년 3분기가 1명, 내년 2분기가 1명, 그리고 내년이 2명이에요. 내년은 뭐예요? 어찌됐든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전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외 IB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봤어요. 저는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은 근원 물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면서 한번 비둘기적인 신호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1월과 1월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새마을금고 사태 좀 이슈 좀 살펴볼게요. 자, 7월 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다, 업계의 평균 2배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뱅크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뱅크런 하지 마라, 괜찮다 하는데도 이게 불안 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결국 7월 11일 날 은행 7곳에서 새마을금고에 단기 자금 6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RP를 매입해주는 방식이었죠. 자, 시중은행의 새마을금고 지원은요, 미국 지역은행 위기 상황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당시 SVB 사태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위기에 빠지자 시중은행 11곳이 무려 300억 달러를 예치하면서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에는 JP모건의 인수가 되어버렸죠.
자, 저희가 새마을금고 사태를 좀 예시로 들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이 위험 요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PF 대출 부실 확대, 역전세난, 가계부채, 미국 긴축 관련된 이슈 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실제 문제가 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위기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 꼬꾸라진다, 그게 아니라 모든 위기에는 대응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대응도 빠르고 강하다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자산시장을 좀 보시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금리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5대 은행 최고 우대금리 많이 주는데 봤더니 NH의 올인 이 예금이 3.9%나 제공을 합니다. 와, 예금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지금 은행채 1년물 금리가 3.92%까지 올라갔어요. 그나마 이거 떨어져서 3.92%고 어저께는 3.9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은행들도 예금금리를 3.9% 가까이 맞출 것이고요. 제가 볼 땐 대출금리도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출 받는 분들 4% 초반대에 많이 적용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요, 롯데캐슬 하이루츠 청약 결과입니다. 와, 엄청났어요. 일반 공급 경쟁률 242대 1이 나왔고 특별 공급은 92.6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얘가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8억 2,800에서 8억 4,700인데 확장비 포함하면 거의 8억 후반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173가구 모집에 29,201명이나 지원을 했다는 거죠. 자,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특별공급 경쟁률 92.6대 1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지금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기 때문에 실제 청약은 그거보다 낮을 거란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공급 경쟁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공급 경쟁률이 92대 1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실소자의 귀환을 의미한다.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청약 롯데캐슬 하이루츠의 청약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소자들도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 커뮤니티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 저희가 청약 관련 정보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양이 나오면은 뭐 분양가하고 입지 같은 거 상세하게 적어서 카드 뉴스로 해서 정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청약 경쟁률도요, 제일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세부 경쟁률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체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분양 결과를 보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레미안 라그란데, 그리고 베르몬트로 광명, 그 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까지 분양이 꽤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량리 분양 보니까 59타입 기준 8억 후반에도 엄청 몰리네, 수백 대 1이네. 그러면은 나도 8억 후반에서 최고 경쟁률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9억 부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조합집행부가 생각을 안 해도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분양가 자율화 상황에서는요, 수요만큼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북 59 타입이 이제 9억대 분양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커져 보여요. 또한 강북 84 타입도 11억에서 12억대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약자는 높아진 분양가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기존 주택까지 포함해서 이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하반기 부동산 위기론 확산되는 거 아시죠? 저희 블로그에도 가끔 하반기에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집 마련을 권하냐, 이런 글들이 이제 가끔 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하락이 나타나기 이전에 분명히 무엇인가 신호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2022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게 바로 청약 경쟁률이 꺾였죠. 청약 경쟁률은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고요. 또한 이 분양가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지,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주변 시세 대비 그대로 분양가를 책정됐는데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청약을 넣지 않으면 제일 먼저 청약 경쟁률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것이 2022년 상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 대란이 아닌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또 하나, 이런 와중에서 어디서 급매가 나왔다? 잠실 엘스나 헬리오시티, 음마아파트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초급매가 쏟아지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 전세 가격 움직임,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화,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이런 4가지 정보로 하락을 나타내는 신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청약 경쟁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올 1월 대비. 또한 초고가 아파트 계속해서 호가 올라가고 있고 거래도 잘 체결되고 있어요. 거래량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하락으로 나타내는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진짜 집값이 떨어지려면 이런 게 벌써부터 보여야 된다는 거죠. 청약 시장만 보면 오히려 좀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계속 수요가 유입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킬 때 각종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무주택자분들께. 자, 그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뭘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발로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장과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차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